기생이란 춤, 노래, 풍요 등으로 흥을 돋는 사람을 뜻하는 말로서 오늘날 아이돌과 비슷한 수준의 인기를 한몸에 받던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러나 기생들과 관련된 자료들은 여성, 천민이라는 사회적 신분 때문에 과거의 공식적인 기록들은 사라져 없는 상태고, 때문에 대부분의 기록은 야사로 많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 기생들은 조선시대로 넘어와 기생제도가 생기면서 시와 글에 능한 지식인으로 인정을 받았으나 실상 사회적으로는 천민과 비슷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이 기생의 원조를 찾으려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과거 삼국시대의 신라 진흥왕이 아름다운 처녀 2명을 뽑아 양성하고자 했던 원화제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여담으로 이때 최초로 뽑혔던 남모와 준정이라는 두 여인은 서로의 미모를 시기하며 사이가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두 여인의 다툼으로 준정이 술에 취한 남모를 밀쳐 강에 빠뜨리며 죽이게 되면서 원화제도는 폐지되고, 이후에 이 원화제도는 꽃미남들로 구성된 화랑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고려시대에는 후삼국을 통일하며 발생한 포로들을 골라 남자는 노, 여자는 비라고 이름을 붙여 관리하게 되고, 비중에 가무에 능한 여성들을 따로 뽑아 기라고 이름 붙이게 됩니다. 결국 기생은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제도화됨에 따라 관가에 등록된 관기만이 기생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노비로 기생이 된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천민 신분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조 때 장하관이라 하여 음악을 편찬하고 교육하는 기관을 만들게 되는데, 기생들은 이곳에 들어가 교육을 받고 훈련을 했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이 기생제도는 더욱 세분화되어 1패 기생, 2패 기생, 3패 기생으로 구분짓게 됩니다. 1패는 임금이나 네임드 있는 양반들 앞에서만 노래와 춤을 하는 기생으로 예의가 바르고 학문에 조예가 깊으며 일부는 남편이 있어 몸을 팔지 않는 최상의 기생을 뜻하는데, 왕을 상대하는 기생이라 어지간한 양반들은 구경도 못할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종명종 시기에 활동하던 개성의 황진이와 부안의 임해창을 가장 대표적 1패 기생으로 꼽을 수 있으며, 매창불매음이라 하여 노래는 팔아도 몸은 팔지 않는다는 정조관념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2패 기생들은 문무백관들을 상대하는 관기생, 일반 양반들을 상대하는 민기생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들은 천민이면서도 사회적 대우가 중산층 이상이었고, 매춘은 당시에는 금지였으나 종종 알바 천국을 통해 마지막으로 3패 기생은 가장 낮은 등급의 기생으로 일반 평민들을 상대하였는데, 조선 초기에는 일반 평민들이 기생 구경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말기로 갈수록 평민들과도 자주 어울리게 되었고, 대부분 기생이면서도 매춘을 직업으로 삼다 보니 이들을 창기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양반들은 음주가무의 흥을 위해 항상 필요했던 기생들을 볼 때는 반드시 꼭 지켜야 하는 나름대로의 5가지 규칙을 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왜 기생들에게 꽃을 주면 안 되는 것인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궁금하면 500원. 당시 기생들은 해어화라 하여 말을 이해하는 꽃이라고 하였는데, 이 해어화의 어원을 살펴보면 당나라 현종 때 절세민요 양귀비에 반한 현종이 "와, 꽃이 어떻게 말도 알아듣고 말도 잘하지? 실화입니까?" 라고 해서 그때부터 기생들은 해어화라고 불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생들은 이미 꽃이니 꽃에게 꽃을 주면 그렇게 세월이 흘러 1894년 갑오개혁이 일어나면서 신분제도가 폐지되었고, 관기제도 역시 폐지되었는데, 기생들은 생업이 걸린 문제라 계속 기생으로 먹고 살게 됩니다. 이때부터 기생들은 경찰청에 신고를 해서 허가증을 받아야만 영업을 할 수 있었고, 춤과 노래를 공연하는 기생, 매춘을 직업으로 삼는 창기로 구분짓게 됩니다. 그리고 1910년 이후부터 일본은 기생들의 조합을 설립해 관리 감독하면서 이후 일본식 표현인 권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여기서 권번에 속한 기생들은 단순 접대부가 아닌 학문과 교양을 쌓는 지식인 단체로 조선의 전통문화와 예학을 널리 알리며 유명해지자, 일본인들은 기생들의 화보집과 엽서 등을 발행하기도 하고, 당시 유행하던 잡지의 기생을 디스패치급으로 사진을 찍어 팔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권번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곳은 조선권번, 종로권번, 평양권번을 들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평양권번은 6.25가 일어나고도 계속 영업을 했다고 하며, 백선엽 장군이 그곳에 들러 남아있는 기생들에게 술을 사주자 공산당 간부들은 비싼 술 처먹고 매일 외상만 한다며 공산당 욕을 찰지게 했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양권번에는 당대 절세 미인들이라 할 수 있는 조선팔도 4대 미녀들, 즉 박원실, 오산월, 장현웅, 이난양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장현웅과 이난양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장현웅의 경우 친일파 이지용이 당시에는 굉장한 거금인 10,000원을 주며 처벌을 삼으려고도 했는데, 저도 10,000원이 있는데
그리고 대한제국 기생 중 단연 돋보이는 이난양은 유복한 집에서 태어났으나 가세가 기울어 12세에 평양권번에 보내져 그때부터 본격적인 기생 수업을 받게 되며 1년 만에 평양권번 최고 우등생으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13살이 되던 해에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인 순종 앞에서 공연을 하며 당대 최고의 1패기생으로 명성을 날렸고 모든 동서양의 악기와 춤을 잘 다루어 능력을 인정받으며 25살이 되던 해에 평양권번과 조선권번의 대표이사가 됩니다. 더불어 조선권번이 있던 명월관에 이난양을 보러 전국 각지의 조선 남자들이 몰려들었으나 쉽게 만나지 못하였고 일부는 이난양 한 번 보는 게 일생일대의 소원이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한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여담으로 대부분 과거의 술집들을 보면 명월관이라는 이름들이 참 많았는데 명월은 황진이의 기생 이름이 명월이었기 때문에 일종의 유행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기생은 1945년 광복 후부터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으며 매춘을 일삼았던 일부 기생들로 인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대부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생들은 훨씬 더 오래전부터 전통문화와 예술을 계승하는 참된 예술인으로 인정받으며 후대에 이르러서는 무형문화재로 인정을 받아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는 역사적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